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재인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장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더니 막판에는 다행히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203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피 지수 다음 주부터 그리고 6월장에는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많은 분들 고민과 걱정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해 보시면서 종목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주실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들어오셔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위원님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들어오셔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장 초반에는 금요일장인데 이렇게 흔드나 싶을 정도로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막판에 상승 반전을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부분이 바로 이제 홍콩 보안법의 통과로 따른, 미국의 공세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나올 것이냐. 물론 이제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중국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릴 수도 있고, 하나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뭐 테마주라든지 급등주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만 여기서 과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공포심에 주식을 던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주도 섹터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제 장중에 큰 폭으로 흔들릴 때 보시면은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에서 전혀 해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기적인 충격에도 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시장의 하락을 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또 되겠고요. 특히 오늘 시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왜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들이 나왔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특정 펀드 쪽에서 보시면은 2차 전지, 특히 5G, 반도체 이 세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마이너스권에 있던 종목들이 플러스 5,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은 마이너스로 나왔지만 대부분 이제 비주도 섹터에서 마이너스 매도를 했고 2차 전지와 반도체, 5G는 속칭 말하면 이제 쓸어 담다시피 마지막 순간에 담았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번 위기를 활용해서 어느 쪽에 매수를 하고 싶어하고 하반기를 어떻게 대비하는가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바로 어제 오늘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다음 주 초 정도 단기적인 리스크만 관리하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주도 섹터에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의 눈이 또 한 번 트럼프의 입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수급에 좀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매수세를 보여줬던 섹터군들에 대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전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위원님 다음 주면 벌써 6월인데 6월에는 그럼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에 강의 주제이기도 했지만 증시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교차해서 반복합니다. 1,400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을 때부터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실적 시즌에 들어올 때,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나올 때,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왔고, 어느덧 우리 지수는 지금 현재 2,000선을 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위기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미중 무역 갈등이 또 해소가 되면 아마도 또다시 이제 8월 위기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8월 위기설이 나올 때쯤 지수는 아마도 직전 고점인 2250을 넘어가겠죠. 그렇게 보신다면 어떤 호재와 악재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미국이 홍콩 보합과 관련 악재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분명히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 그 호재와 악재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계속해서 악재에 좀 우려감을 표하지 않나. 바로 이제 그 부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오늘 장 정말 마지막 10분을 놓고 외국인들이 5G와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어떻게 보면 속칭 쓸어 담는 모습이 가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쓸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너스권에 있던 5G 종목 같은 경우가 직전에 동평가 직전에 마이너스에서 동평가 마감이 5% 넘는 급등을 한 종목들도 속출했습니다. 그 말은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5G 종목도 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말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계속해서 우리가 악재에 눌려 있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꼭 한번 상기해 보신다면 6월달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슬금슬금 8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지금 6월에 어떻게 또 전략을 짜가야 될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의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여러분 연락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종목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네요. 8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들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35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흐름 좋았네요. 6%대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면서 9만 원대 올라왔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3사 모두 다 어떻게 보시면 하반기에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에서 예를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 영향이 나왔지만 관계없이 장기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고 이전에 이제 호실적이 발표될 때 제가 바로 넘어가지 못하지만 한번 눌려지는 구간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매수자라면 이번 주에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가격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이 3사의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를 보면 아마도 한 최근 6개월 내 최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한 49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최근 한 1, 2개월 내 최대 매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셀트리온을 꼭 사겠다는 외국인의 의지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블록딜 물량이 좀 눌렸는데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5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내에서 최대치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계열사에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들이 하반기에 반씩 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주가에 눌림은 좀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은 중장기 기간점에 좀 크게 갈 수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10만 원 못 넘어가고 눌린 이후에 다시 13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이고 오늘의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좀 꾸준하게 들고 간 전략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급등하면서 직전 고점 91,800원까지 다 붙어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86,000원 매수 충분히 해볼 만한 장기적인 관점의 매수고요. 이 종목은 아래쪽 이제 지지선의 63,000원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데 목표 가격은 13만 원 역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요 가격대는 장기 목표 가격이 아니고 그냥 중기 목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4만 원 도달 이후에 충분히 그 가격대를 장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가격 목표 가격 1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흐름 가장 좋았고 하반기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이며 또 13만 원까지 중기 목표 가격까지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서요.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동원 F&B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20만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들고 있다고 뒷자리 03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원 F&B 5일선도 깼고 21선도 깼고 좀 하향세에 접어든 모양인데 위원님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네, 이 종목은 먼저 이제 펀더멘탈 좀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이전에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보시면은 2019년도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 약 한 3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2020년도 올해 그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는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한 3조 1,000억대, 살짝 소폭 상승하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1,000억대 정체되어 있는 모습. 지금으로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부분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가는 장기간 행보한 이후에 코로나19 급락 이후로 다시 행보 구간에 복귀를 했지만 거기서 주가가 이 행보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좀 고점권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중장기적인 흐름은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물 압박을 조금 받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단기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지금 현재 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선을 19만 원 정도로 일단 좀 짧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요. 여기를 이제 19만 원을 이탈하면 그 밑에 이제 17만 원 정도까지 또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19만 원, 17만 원 두 개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등을 주게 되면 아마 바로 반등을 못 주고 기간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게 되면 목표 가격은 2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이 광고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 19만 원 선 이야기해 주셨고요. 17만 원 선 다음 지지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이제 잡고 조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리아센터고요. 코리아센터.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7,500원에 20%요. 17,500원에 20%면 예, 아이고. 3일째 계속 내리네요. 그러니까요. 3일 내리네요. 그죠? 네네. 어우,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매수해서 18,400원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네. 3일째 계속 급락을 해버리네. 그러니까요. 3일 연장으로 지금 음봉이 나와서 그죠? 네, 오늘도 큰 음봉이 나와서 아유. 매도를 일단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언택트 관련주로 해갖고 샀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빠지네요. 아유, 그러니까 걱정되실 만할 것 같아요.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샀다 그렇죠? 네네. 예, 지금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가 이제 갈림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언택트 관련된 주는 이제 테마에서 이제 정부 정책 소유주로 이제 넘어오고 있죠. 정부가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언택트를 정책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단순 테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로 넘어오는데 그때는 아마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테마일 때는 언택트의 언만 붙어서 다 같이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언택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이 좀 갈리는데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좀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바로 좀 청산하기는 아깝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을 13,4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가 이탈되는지까지는 보세요. 어차피 지금 14,7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기는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13,300원, 13,400원 여기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만약에 지지가 되면 이 종목은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슨 예. 캠핑카 사업도 같이 영위한다 그래서 예. 여름 수혜주로도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테마에 여러 가지 얽힌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테마에 여러 가지 얽히는데 실적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에 얽혔다고 해서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실적도 괜찮거든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려면 이익이 네.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가격이 네. 싼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그럼 2분기 실적 네. 나올 때까지 봐야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아마 한 1, 2주 안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네.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3,400원 지지되면 아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 1, 2주 안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거기서 넘어가느냐 부분은 조금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400원 지지되면 위쪽에 목표가 그 매수하신 가격이 17,500원 오면 정리하시지 않을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랫동안 보시려면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네, 박스권 아니요. 등락을 왔다 갔다 하기 싫으면 그냥 네. 매수하신 가격에서 청산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1, 2주만 더 지켜보라. 예, 지지선은 13,400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나와서 걱정이 돼서요. 네.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하신 가격까지 아마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3일 내내 내려서 너무 걱정이시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기준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전화로만 통화를 할게요. 예. 네, 어떤 종목이라고 하셨죠? LG 이노텍 LG이노텍 매수가랑 비중이요. 138,500원에 30%요. 138,500원에 30%. 지금 네.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화 접수를 제가 받아드렸던 것 같은데 LG이노텍 좋은 종목이긴 한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예. 손절을 언제쯤 해야 되는지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몰라서요. 들고 가시면 언제까지 보시는데요? 중장기로? 아니요, 저는 좀 한 달 봤었거든요. 아, 한 달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종목 사셨다 그렇죠? 예. 예, LG 이노텍은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도 좀 개선되고 있고 저는 한 달 이상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달 정도 기간을 보시면요. 직전 고점 163,500원이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난하게 갈 건데 사실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특별히 좋은 게 있으면 교체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12월 달까지 끌고 가셔도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게 청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아래쪽에 지지선 13만 원, 목표 가격은 16만 3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 거기까지 이제 짧은 가격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넘어갈 것 같아요. 한 달 지나면. 그래서 조금 비중이 너무 많지 않다면은 이 종목을 30%시니까 한 15% 정도 직전 고점에 청산하시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좀 길게 끌고 가보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개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지금 이제 이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나 5G가 가면 반드시 LG 이노텍은 실적이 따라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MLCC와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IT 부품 쪽에서 실적이 같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주도주가 섹터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가면 LG 이노텍은 같이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기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기가 MLCC와 PCB를 동시에 다 가지고 가면서 혜택을 좀 크게 누리거든요. 근데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PCB 파트를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축이 좀 날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5G와 2차 전지가 가면 이 종목은 실적이 그대로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면은 지지선 13만 원, 목표가는 16만 3천 원인데 여기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G이노텍 굉장히 좋은 종목 들고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 달밖에 안 보시네요. 저도 좋은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더 가져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 이제 목표를 채우시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모레 퍼시픽인데 네. 35만 500원에 샀어요. 35만 되게 오래됐어요. 50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0% 정도. 80%. 네. 35만 500원 맞으시죠, 우리 시청자님?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죠? 얼마나 길게 들고 계셨을까요? 한 6년 됐나?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죠?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제 좀 지금 오늘도 조금 하락 마감을 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비중도 비중이고요, 그죠?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알겠죠?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80%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주식을. 예, 그때 처음 네. 주식을 할 때인데 그렇죠. 그냥 한 곳에 놓으면 그냥 뭐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비싸게 사셨다 그렇죠. 그럼 뭐 사실 네, 이 당시에는 맞아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좀 비싸 보인다 그렇죠. 네, 그 뒤로 안 올라와서 처음엔 좀 보다가 그 뒤로 덮었어요. 그럼 이제 그러다 욕을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이제 주식이 움직이는가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처음이시라서. 그렇죠. 그냥 중국 그렇다고 소비재로만 알고 있죠. 예? 그냥 중국 관련돼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네. 네, 한번 볼게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뷰티 산업의 완전 선두주자다 그렇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있는 부분에서 사드가 불거지고 중국 소비재들이 다 같이 이제 내려앉으면서 같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는 좀 이 코로나19 아니었으면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사드와 관련된 혹은 험한 영이 좀 해제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중국의 이제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를 왔다 간 이후에 올해 안에 그때는 이제 6월 정도였죠. 6월 정도 안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험한 영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게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이제 뼈아픈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올해 뭘 하고 있었냐면 오프라인 우리 화장품 전문점들 많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중국에 지금 이번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건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망 구축을 올해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이제 코로나19가 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레퍼시픽의 상승 동력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아픔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주가 좀 반등을 줬잖아요. 준 이유가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험한 영 해제 코로나19가 좀 나아질 것이다. 조만간에 시진핑 주석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늘 또다시 하락이 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왔다. 홍콩 보안법 때문에 미중 갈등이 나오니까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또다시 이제 하락을 좀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이제 하락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고 아마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흐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저점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이 이상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14만 원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있어요? 보유를 하고 계셨잖아요. 보유를 좀 14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좀 하십시오. 아마 이번 이 미중 갈등이 지나고 나면 주가의 탄력성이 좀 붙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제 우리나라를 중국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대응해서 뭐 한국과 중국이 제일 잘했다. 한국이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등 예전에 안 하는 칭찬을 계속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또 사드 문제가 또 불거졌다 그랬죠.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아마도 제 생각에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방한한다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완전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4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가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높지만 일단 목표 가격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2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왔을 때 이제 그 차후의 움직임은 그 당시에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4만 원이고 목표 가격은 24만 원인데 도달하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9월, 10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워낙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하자. 그리고 24만 원 정도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아모레퍼시픽 정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대장주격으로 이제 꼽히는 종목인데 정말 오래 그리고 많이 들고 계셨던 만큼 24만 원쯤 오면 다시 저희 위원님과 연결이 되면요. 그때 다시 한번 봐주신다고 하니까 꼭 좀 다시 연락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연락이 되시면 최대한 원금 많이 잃지 않고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미래에셋 대우요. 미래에셋대우 매수가랑 비중이요? 5,380원에 100%. 5,380원에 100%? 네네. 수익 중이긴 한데 어떻게 비중이 100%나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50% 갔다가 네. 한 2, 3일 있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50% 더 했어요. 목소리는 굉장히 소녀 하신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수익 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갈 것 같아서 네. 그냥 놔뒀더니 종가쯤에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됐어요. 오늘 조금 밀렸죠, 그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비중이 100%라, 그죠? 네.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100% 반갑습니다. 사실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50% 했다가 네, 어떤 점이 좋아서 사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요. 자, 가격적으로 잘 사셨는데, 자, 요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월요일 날 급등하지 않으면 일단은 파셔야 됩니다. 월요일 파시는 게 좋고, 자, 오늘 이 장 마지막 부분에 급락했고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물을 던진 이유가 있다 그랬죠.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 뭐 보셨다 그랬죠. 그때 자주 보는 편인데 그 시간에는 제가 좀 근무하는 시간이라. 오늘 보시면은 미래에셋 대우가 HDC와 함께 원래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그랬다 그랬죠. 네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HDC가 오늘 아시아나항공에서 인수단에 철수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뉴스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래에셋 대우와 관련된 이제 유동성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미래에셋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이기도 하지만 투자증권회사로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어느 쪽에 부동산 쪽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오니까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글로벌하게 투자했던 부동산들이 어떻게 돼요? 투자가 좀 어렵다 그랬죠. 현금화가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데 미래에셋 대우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마침 여기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니까 좀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표가 싹 생겼다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대량으로 던졌거든요.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거래량이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하락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워낙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가보다 많이 위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 급등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볼 때 일단 무조건 청산을 합니다. 청산을 하고 매수하신 가격에 만약에 이 종목이 나는 정말 좋아요 그러면 아마도 매수하신 가격에 다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그래서 다시 이제 매수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월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 차익 실현을 하고 나중에 향후 흐름이 특히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돼서 유동성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접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구간에 접근하지 말고 월요일 날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장중에 좀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장이 열리면 조금 챙겨두고 보자라고 위원님께서 전략 짜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요. 나머지 분량으로 마음 편하게 또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코요. 미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9,301원에 비중 10%요. 9,301원에 10%? 네. 한 번에 담으신 게 아니신 건가요? 네, 중간에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추매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를 맞춰 놓으신 거죠?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비중이 크지 않아서 조금씩 담았거든요. 근데 더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최근엔 계속 횡보해서, 그죠? 네. 알겠습니다. 미코, 수소차로도 엮이고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엮이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종목 어떻게 알고 타셨어요? 다른 방송에서 네. 전문가분 2분 정도가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셔서 보다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10,000원대를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이 종목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LCD 여러 가지 쪽에 엮이기도 하고 또 테마도 형성되는 종목인데 3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 그렇죠. 한번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줬는데 이후에 이 종목이 시세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은 아마 계속 횡보를 좀 할 거예요.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방향으로.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전환 사채가 또 한 200억, 200억씩 좀 꽤 크게 나온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3월 달에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옆으로 좀 많이 가야지만 위쪽에 이제 실제 매물을 좀 걷어낼 수 있는 됩니다, 역할이.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보면은 시세가 위쪽에는 9,900원, 아래쪽에는 한 8,100원 정도 사이를 두고 아마 장기간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면 9,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마 8,000원대까지 또 내려갔다가 또 매수하신 가격대에 올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좀 갈 건데 요렇게 좀 싫으시면 너무 오래 가는 게 좀 싫으시면 내려갔다가 박스권 상단에 올 때 한 9,700원, 9,800원, 9,600원 매수하신 가격보다 살짝 위에 올라올 때 그냥 한번 청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지루하게 좀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이 좀 어려우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장이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여기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있는 종목을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8,1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짧게 9,900원. 요 사이에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한번 청산하고 종목 교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위원님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면서요. 미코는 8,1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9,900원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속에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33,500원 80%입니다. 133,500원에? 예, 80%요. 80%. 아까 예. 접수 받아들일 때 제가 받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삼성전기 우리 시청자님? 예.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좀 3월달인가 이랬을 거예요. 3월달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LG이노텍 이야기 하시면서 MLCC랑 PCB 모두 갖고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설명은 드렸거든요. 예. 네, 삼성전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얼마나 시일이 좀 흘러야 좀 제대로 좀 갈란가 싶었어. 워낙 뛰고. 아니, 열심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성이 안 차시나 봐요. 그죠? 예, 너무나 좀 그하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넘어서 좀. 정 안 되면 바꿔야 되는가 싶었어. 바꿀 생각도 있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어디까지 갈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혜님. 반갑습니다. 3월 달에 사셨다 그렇죠? 여보세요? 예. 예, 3월 달에 사셨다 그렇죠? 예.
이거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이 종목을 교체해가지고 다른 더 좋은 종목 찾기가 별로 어려워요. 이 종목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지금까지 시세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답답하다 그렇죠.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나 2차전지가 가면 거기에 한 70% 80% 수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쨌든 그쪽 섹터가 주도주라고 보면 삼성전기는 MLCC하고 PCB에 덕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좀 짧게 보시는 관점으로 사셨다면은 물론 이제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14만 8천 원이고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한 달이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볼 종목이 아니고 비중이 지금 80%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한 14만 8천 원 정도에서는 비중 좀 줄이시고요. 절반 정도. 나머지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12월 달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목표 가격은 제가 중기 가격은 16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가능하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14만 8천 원 직전 고점에서 절반 정도 청산하고 절반은 한 12월 달까지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교체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하반기에 올라가는 상승률을 받을 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삼성전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조금 마음이 급하다 해서 빨리 청산하고 싶다 하시면 직전 고점인 14만 8천 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하시면서 가격 전략 잘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입니다. BH 매수가랑 비중은요? 19,600원에 30%입니다. 19,600원에 30%? 언제 사셨어요, 이거? 좀 샀는지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정도 되셨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해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종목 어떤 관점으로 사셨어요? PCB. 그거 보고 샀습니다. 그 하반기 정도에 아이폰 이제 신모델 나올 거부터 해서 이제 삼성 쪽 노트 시리즈 그거 휴대폰 그 점유율 때문에 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작년에 보시면은 9월달, 10월달 이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그렇죠. 예. 이때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때의 PCB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PCB와 MLCC가 대표적인 이제 레드오션에서 이때부터 이제 작년 한 8월, 9월부터 뭐냐면 블루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굉장히 가격이 치열한 이 레드오션에서 갑자기 블루오션이 됐느냐? 이 2차 전지하고 5G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MLCC하고 PCB가 같이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MLCC가 좀 많이 오르는데 작년 한 9월, 10월 이때는 PCB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BH가 그때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어요. 근데 올해는 상승이 좀 더디다 그렇죠. 왜 더디냐면 요 구간에서 올라올 때는 PCB보다는 상대적으로 MLCC가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PCB가 조금씩 꿈틀꿈틀거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무리 없으면은 16,000원 정도 지지선 잡으시고요. 보유를 하시면 아마 하반기에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직전 고점까지는 갈 겁니다. 그 가격이 이제 한 23,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세가 아마도 PCB가 한번 MLCC처럼 바람을 탈 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분기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조금 걸릴 건데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 종목은 가급적이 안 파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시간은 아마 지금 이런 IT 섹터 내에서 가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시세는 12월 달에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만약 그때까지 좀 끌고 갈 여유가 있다라면 그때까지 끌고 가면 대부분 직전 고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목표 가격은 23,500원 직전 고점까지 드리는데 가능하면 좀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지지선은 16,000원인데 지금은 MLCC보다는 시세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9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여기 넘어가면서 시세가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특별하게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23,500원까지는 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BH 보유 의견 드리면서 23,500원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3,600원에 4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 것 같나요, 위원님? 어떤가요? 굉장히 잘 사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잘 사셨고. 부러워요. 지금은 워낙 잘 사셨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은 뭐 매도 신호도 없거든요. 계속 일단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최고가 6,170원 나왔는데 요때까지 한번 잡으시고 그냥 한 6,500원 정도까지 가 본다는 생각으로 일단 보유를 하십시오. 지지선은 이제 워낙 지금 많이 그거 하셨으니까 지지선은 한 4,900원 정도 잡으시고 6,500원까지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사셨다는 칭찬과 함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포트폴리오 모든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우리 행운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일단 어떤 종목으로 접수 주셨을까요? 저 다름이 아니라요. 네. 저희 KMW를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량주를 여러 종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용했거든요. 그래도 막 짜잘짜잘한 종목들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KMW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이건 너무 많이 사서 속상해요. 이게 하이브지가 간다 그래서 그냥 샀거든요. 위원님께서 아까 살짝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5G 더 갈 것 같긴 한데 아니 얼마에 사셨어요? 너무 비싸게 사서요. 61,000원에요. 61,000원에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신데요? 30%요. 30%? 그렇게 많이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KMW 61,000원에? 사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줄였어요. 아, 좀 파셨어요? 많이 샀었는데 줄였죠. 아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과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저희가 풀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61,000원에 사셨는데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내려가 속상해서요. 나쁜 가격은 아닌데 약간 고점하다 그렇죠. 일단은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 종목 이제 오늘 보시면은 계속해서 밑에 있다가 장 마지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죠. 오늘 장 마지막에 5G가 굉장히 큰 요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외국인 군에서 펀드라고 봐야 되겠죠. 펀드에서 5G를 작정하고 동시효과에 엄청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5G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시장이 이제 조정이 이번 구간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을 이용해서 이 외국인 펀드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KMW는 오늘 좀 적게 올랐지만 다른 5G 종목들은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네, KMW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오늘 5월 29일인데 이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가 장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폭등했다 그렇죠. 매수 주체가. 근데 이 현상이 KMW만 나온 게 아니고 대부분의 5G 종목들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5G 종목들이 거의 쓸어 담다시피 오늘 장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5G 종목들이 갈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거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 55,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66,000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인데 여기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하반기까지 들고 가시고요. 언제까지요? 그냥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들고 가세요. 12월까지. 12월까지요? 네, 12월까지 들고 가시고 왜냐하면 이 종목 팔아도 크게 다른 종목 살 거 없습니다. 그래서 66,000원 정도에 예를 든다면 한 절반 정도 비중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66,000원 정도의 비중 한 20% 절반 정도 파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8만 원에 판다고 생각하시고 12월까지 나 들고 가보겠다고 하면 아마 8만 원보다 더 위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66,000원에 팔고 나머지 절반은 30%, 현재 30% 갖고 있어요. 예? 현재는 30% 갖고 있어요. 30%, 그럼 15% 하세요. 66,000원에 15% 팔고 나머지 15%는 12월 달에 팔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8만 원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종목은 들고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걱정을 조금 많이 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또 다른 종목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걱정되는 종목. LG화학이 20%고요. 40에는 1,500원에 샀거든요. LG화학 사신 가격이?
42만 1,500원이요. 41만 1,500원.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시장님이 네. 가격은 다 고점에 사셨는데 그래도 다 네. 좋은 종목을 사셨다 그렇죠. 네, 다행히.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당장은 단기 고점에 와 있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거든요. 조정이 네. 들어와 있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매수하신 가격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좀 하시면은 걱정하지 말고 LG화학도 직전 고점 42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요 단기 구간만 다음 주 정도까지만 좀 견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종목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어요. 네, 일단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소 내가 45만 원 넘어가면 팔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종목은 다 좋은 종목입니다. 다행히. 네,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 네. 이것도 이것도 그래도 10% 28일 날 사가지고. 삼성전자 얼마 사셨어요? 5만 1,100원. 얼마 사셨어요? 5만 1,100원이에요. 예? 5만 1,100원이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약간 고점권에 사셨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다 좋은 종목을 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시면은 크게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등주나 테마주를 사면 급등주 테마주를 사면 걱정이 되지만 이런 종목을 사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우, 하늘 쏟아질까 봐요.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 6만 원 위에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만 원 밑에서 팔지 않는다 생각으로 이 종목도 그냥 가지고 계세요.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저는 12월 달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한 세 종목 다 12월 달까지 가지고 가시면은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팔 수 있어요. 세 종목 다. SDI도 있고 NC소프트도 자, 삼성전자를 잠깐 보시면은 오늘 장 마지막에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IT의 주도자를 써 담았다는데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380만 주 가까이 샀습니다. 최근에 한 몇 달 상간에서 제일 많이 샀어요, 오늘. 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이번에 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가지고 조정이 들어올 때 전체로는 매도한 걸 보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뭐 LG화학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뭐 KMW 이런 종목은 외국인들이 이 조정을 하면서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비싸게 사셨지만 충분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종목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한 12월 달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수익이 크게 나올 겁니다. 선생님 종목이요. SDI도 있고 NC소프트도 있고요. SDS도 있고 삼성바이오도 있거든요. 전부 큰 걸 샀어요. 그리고 잘하셨네요. 네. 제가 볼 때 팔 종목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다 들고 가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잠깐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샀어요, 선생님. 예? 오늘 샀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사고 싶어가지고. 예, 잠깐만 들어보세요, 시장님. 지금 이제 제 말 듣는 게 더 중요하죠. 예, 네. 50만 원이 정도 지지선인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이제 대규모 수주 위에 행보공을 거쳤다. 지금 이제 이 종목 넘어가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은 대장주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IT와 같이 들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도가 딱 주도 섹터로 다 짜있다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하나도 팔 종목 없으니까 아주 그냥 12월 달까지 들고 가시면 정말 그냥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12월까지 들고 가시면 힘들었어요. 막 떨어질까 봐 겁나.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 들고 걱정하시면 다른 종목은 걱정할 뭐 몇 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트를 제가 짜준 것처럼 정말 포트 잘 짜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싼 것만 샀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12월 달까지 그냥 눈 감고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다른 종목 거의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그대로 가지고 12월 달까지 가시는 생각하고 만약에 들고 가기에 만약에 이제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르락 내려가는 거. 그러면 제 생각에 한 12월 달까지 뚜껑을 그냥 딱 덮어둔다 생각하시듯이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종목. 그러면 12월 어느 순간에 한번 계좌를 열어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유를 한다 생각하고 하나도 팔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더 사는 건 안 좋아요? 예, 그냥 들고 계신 것만 그대로 고점권에 다 사셨기 때문에 종목은 좋은데 고점권에 샀다 그렇죠? 추가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갑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좋은 종목들만 쏙쏙 골라서 잘 사셨다고 하니까요.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12월까지 눈 딱 감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대로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에는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의 강의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